네, 이것머니 20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도 손승욱 기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합니다. 예, 조금 이 캐파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어갖고 조금 피곤합니다. 예. 다음 주까지가 고비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걸 넘기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야죠. 오늘 저희 그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마부작침 팀에서 분석한 기사가 아마 이게 방송될 쯤에는 뉴스에 이미 나갔을 텐데,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거라 통계적으로 또 모수가 많지 않아서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 보면 일단 조금 꺾이는 추세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검사를 한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제 나오는 비율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분석을 한 게 있어서 뭐 일단은 저도 이번 주 다음 주 고비로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일단은 뭐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부분은 정부가 그 추경을 하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근데 추경 전에 네. 그냥 아주 가벼운 토크가 잠깐만 하고 예, 왜냐면 저한테 누가 메일을 주셨는데 네. 이것머니를 1회부터 들은 애청자시래요. 예. 짐 패터슨이란 분이 네. 코로나 관련 질문 주셨어요. 예. 근데 약간 화장품 관련 질문이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예. 그분이 짐 패터슨이에요? 네. 아이디가? 이것머니 아이디가, 1회부터 아이디가, 정보 네. 빠짐없이 네. 들으셨고 네. 네네네네. 근데 제가 합류한 뒤에 더 재밌어진 것 같다고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 화장품 관련해서 하니까 제가 이제 여자 멤버니까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화장을 좀 덜하는 것 같다. 특히 마스크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줄었는지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어제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에 물어봤어요. 네. 화장이 준다는 건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립스틱을 안 사게 된다.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저희 그 뭐 김범주 앵커도 있지만 나이트라인 진행하는 편상욱 네. 선배를 이제 편상욱 앵커를 저녁 때 만났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랬고 아니 앵커가 저도 왜 안 써요. 마스크를 안 쓰냐 실내에서 그랬더니 얼굴 분장을 한 거예요. 아. 저 얼굴 분장 분장을 지워지잖아요. 했으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를 못 여자분들은 쓰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만약에 여자분들끼리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하려면 네. 마스크를 이제 벗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가정을 나갔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면 네. 약간 하시잖아요. 그래도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할 때 외에는 그렇게 막 화장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가까운 사람들만 볼 거잖아요. 어차피 안 주면. 뭐 그럴 그러면 막 그렇게 수는 있죠. 할까요? 예, 그래서 진짜 물어봤는데 네, 일단 네, 아모레퍼시픽에 물어봤는데 예.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다 안 팔린다. 대체로.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인기 있으니까. 제품군은 립스틱이라도 꽤 팔리는데 여전히 그냥 거의 다 안 팔리고 그냥 다 부진하다고 하셔서 그 옥션이랑 그 옥션 쪽에 2월 통계를 좀 부탁을 드려봤어요. 네, 네. 근데 2월이 사실 딱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2월 14일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신천지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그 후에 폭증을 하면서 네. 사실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거는 그 후에 후반부예요. 이게 또 딱 2주씩 딱딱 나눠져가지고 2월의 전반부랑 후반부를 나눠가지고 조금 뽑아봐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색조 메이크업류가 줄어든 것보다 씻는 류, 클렌징 쪽이 폭증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사는 거는. 사는 게요? 씻는 류.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중에서 여자들 색조 화장품류는 확실히 덜 팔리거나 정체하거나 줄어들었고요. 그 클렌징. 손세정제가 많이 팔리는 것처럼 클렌징류가 왜 그럴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더 씻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만 그렇다. 해도 네. 사실 저는 원래 손을 좀 강박적으로 원래 그렇게 씻는 편인데 네네네. 요새는 진짜 많이 씻거든요. 특히 손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손을 클렌징으로 씻어요? 아니, 이제 아니요. 그렇게 손은 씻는 그런데. 습관이 드니까 네. 세수도 그렇죠. 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신경을 확실하게 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사실 옥션이랑 그 옥션에서도 해외 직구 쪽을 많이 한 지구는 조금 더 모수가 작긴 한데 일단 립밤이나 막 이런 립글로스 같은 보습류는 늘었는데요. 뭐 이렇게 틴트, 뭐 이렇게 색깔 입히는 거, 그리고 블러셔, 뺨에 하는 화장품도 줄어들고 아이 메이크업류도 다 줄어든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 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눈은 보이지 않나요? 그게 근데 그건 마스크를 있어요. 해도 그건 눈은 있어요. 보이지 이게, 않나요? 이게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본다라는 그 약간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들기도 그럼 해요.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그쵸? 눈만 네.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눈화장도 안 해버리면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화장을 안 해버리면 아예 다른 분이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해지죠. 굉장히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죠. 요새는 그러다 알아보면. 근데 요새 약간 신뢰를 자꾸 하는 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제가 인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긴 먼저 하죠. 저쪽에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안 쓰다가 네. 요새는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조금 상대방이 불편해요. 네, 싫어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요새는. 엘리베이터 괜찮아요. 못 하겠어요. 예, 네, 미안해서. 그래서 쓰는데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이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때는 진짜 먼저 인사를 다 하시면 이렇게 보고 아 누구구나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물론 전반적으로 진짜 막 일률적으로 다 줄어든 건 아닌데 조금 약 그 사이트 따라서 뭐 어떤 특별한 색조 화장품 그러니까 특정 색조 화장품 같은 거 좀 늘어난 것 품목들도 있는데 진짜로 대체로 화장품 소비가 색조 줄었다. 화장품류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걸 하는 류는 대체로 줄어들고 클렌징은 많이 팔린 거는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하지 않는데 클렌징은 더 세게 한다는 참 네. 아이러니한 현실. 근데 씻고 싶을 것 같아요. 더. 네. 더. 근데 그게 이제 여자 화장품 지우는 그 클렌징뿐만 아니라 클렌징은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긴. 야 재밌다. 저도 약간 생각 그 못했는데. 남자도 남성용 그 클렌징을 썼을 때 네, 그 뽀독뽀독함. 이 남자들은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뽀독뽀독하게 씻기는 거. 이 클렌징이 화장품 닦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군을 다 받은 거예요. 하여튼 씻는 거류는 되게 늘고 색조 화장품류는 줄어들거나 정체되거나 뭐 특정 한 품목만 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도 계속해서 약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감소가 나타난다는 거는 진짜 안 쓰시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 재밌다. 제가 이래서 유통을 좋아해요. 네. 유통이 재밌는 이유가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바로바로 또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유통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읽으면 네.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점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네요. 네. 화장을 덜 하시면 여자분들은 좀 뭐랄까 준비 시간도 짧아지겠네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마스크로. 아니 그래서 이거 모자와 이름부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머리 안 감고 모자 쓰는 거하고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 아닙니까? 머리 안 감고 머리 묶는 거랑 어. 비슷한 거죠. 네. 확실히 그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면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가끔 운동 나갈 때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가면 뭐라 그럴까 약간 남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뭐 평소에 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나지 아 이게 않을까. 마스크 마음이 얘기를 약간 편안한 사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얘기는 댓글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한마디만 저도 더 덧붙이자면 저희 회사 이 앞에 네. 그 행복한 네. 세상 백화점. 거기서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마스크를 팔아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줄이 섰었잖아요. 공적 판매처 중에 하나니까 예. 중소기업유통사.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10만 장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팔았었는데 제가 줄을 섰습니다. 첫날 이제 줄을 서가지고 아 그날요? 맨 첫날 네, 맨 사람이 첫날. 좀 적지 않았나요 그날? 아니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첫날도 이미 아침부터 밖에 줄 서 있고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했기 둘째 때문에 날부터 줄이 길었다고.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잘 안 보였다면 이유가 뭐냐면 그 비온 날 건물 아니에요? 안에 섰어요. 아, 줄을. 그러니까 첫날은. 3층, 4층에서 파는데 3층부터 줄을 세웠어요. 3층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밖에선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저는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아 목요일이었나요 첫날이? 그 목요일이었을 목요일이었네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목요일이었네요. 기다리고 서 그날은 있는데 못 봤다. 일단은 어떤 이게 되게 다양한 현상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 확진자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고 소리를 이제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들만도 하죠. 근데 어떤 아저씨 분이 약간 이제 나이 드신 노인 분이신데 딱 보면서 시끄러 그러면 꺼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되게 민감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 대구에서 확진자분이 한번 줄. 그러니까 KBS 뉴스에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줄을 서서 4층에 올라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약간 사람들이 막 어디야 이러는 사이에 또 날카롭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다리고 예, 있다가 있습니다. 이 틈이 벌어지는 걸 놓치지 않고 후다닥 이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뒤로 가세요. 이런 말 잘
못하니까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줌마들끼리 뒤로 가요. 그랬더니 또 씩 웃으면서 뒤로 가요. 그 뒤 바로 뒤로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뒤로 가란 말은 못하니까 또 이러고 멀뚱멀뚱 있다가 이제 사고 나왔는데 다음날 또 섰어요 사실 줄을. 왜냐하면 이제 살아가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날은 마스크를 쓰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도 줄이 이제 그때부터는 다음날부터는 줄을 바깥으로 세웠는데 네. 그 소리 지른 분 같은 분이 많으셨나 봐요. 항의하신 분이 여기 걸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항의하신 분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줄을 길게 빼서 밖으로 내놨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그러니까 이제 못 못 알아볼 거라는. 수만 명씩 못 줄 알아. 섰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줄이 한 아니, 30분 정도 네. 섰어요. 목요일은 그랬는데 선배. 금요일 날. 금요일을 제가 장난 30분 정도 아니었네, 섰어요. 진짜. 아니 금요일 30분 정도 섰고 주말에 이제 굉장히 길어졌죠. 그 뉴스 길었어요. 듣고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 이 돈 정도가 이게 블럭을 돌았잖아요. 돌아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길이가. 진짜로. 그러니까 두 번 서보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징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취재 때문에 아이템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을 좀 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새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줄이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럭을 돌게 되면 중간에 차들이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럼 차를 몇 대 보내고 이제 줄이 이어지잖아요. 그 통제하는 틈에 탁 끼어드는 저는 사실은 거예요. 이틀 내내 봤습니다. 그 통제하는 분들도 분들인데 네. 거기보다는 4층에 그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돈 내러 가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벌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현금줄, 이쪽은 카드줄이었어요. 그래서 막 현금줄로 갔다가 나 카드밖에 없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저분들 느낌이 이상해. 근데 매장에 그 매장 옆이잖아요. 매장 통로잖아요. 그 매장에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쑥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안 돼. 그게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일단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고 줄이 길기 때문에 보통 줄이 긴 상황에서 자기 앞에 한 10명까지는 다 옷 색깔 다 알아요. 계속. 아니 근데 계속 아는데 가니까. 얘가 근데 갑자기 훅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어느 할머니가 정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네, 아저씨한테. 네, 네. 그래갖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아저씨 뻔뻔스럽게 안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안 나가요. 네.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툭툭 치고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한 명씩만 뒤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결국 저 같은 사람이 걸리면 말 못하고 이렇게 그 쓰는데 아니 근데 또 그럼 그 뒤에 있는 그죠. 분이- 그 뒤에 분이 뭐라고 그래서 이제 쓰죠. 진행하는 분이 끝은 이쪽이 아니라 저 반대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새 반대로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어제 마스크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요새 저는 에티켓상 그냥 써야죠. 썼는데 그 줄이 너무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길에서도 그분들을 피해서 지나갈 수가 없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마스크를 썼는데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요러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줄 서 있는 그 사이를 이렇게 그 중첩도 한 7개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빙빙빙빙 돌아서 있는데 그걸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뚫었던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아니, 근데 뭐 마스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 딱 타려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회사에서 딱 열렸는데 그 뭐 퇴근 시간이라 꽉 차 있었는데 뭐 한 자리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타려고 딱 보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는 분이 여기 타라고 탈 수 있어. 근데 제가 마스크를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해요. 그러고선 다시 사무실로 가서 마스크를 하고 다시 뭐 나왔거든요. 마스크 얘기는 뒤에 다시 하시죠. 네. 마스크 얘기가 지겹다는 분도 댓글에 있고 아, 예, 사실은 그렇군요.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네.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어제 뭐 나온 걸로 봐서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원래 올해 2.5%를 봤던 기관이 1.1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2%, 영국 2분기에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미국하고 유럽은 마이너스를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별로 좋을 게 없죠. 저희도 어렵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쨌든 매년 하던 추경이긴 한데 이번에는 아마 이걸 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메르스 때도 추경을 했었죠. 네, 뭐 이거는 뭐 비슷했었던 예, 것 예. 같은데. 엑스도. 그래서 6조 원 정도 했었죠. 지금 보면은 11.7조 원입니다. 네, 그때 6조 메르스. 11.7조 원. 네네. 이걸 지금 국회에 내는 거죠. 병원 쪽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2조 3천억이 될 거고요. 이제 병원들 중에 이런 분들을 검사하고 또 수용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뭐 그런 손실 같은 경우 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보상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죠. 의료기관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걸 추경하겠다는 것만으로 적극적인 진료나 공격적인 그렇죠. 그 방역이 가능한 추경 중에 하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또 지원해주는 융자, 주로 이제 융자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 대출이나 이런 걸로 해주는 게 2조 4천억 원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이 소비 쿠폰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조 4천억 원을 한 넉 달에 걸쳐서 뭐 노인이나 아이나 이런 있는 집에 소비 네. 쿠폰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소비를 늘리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병원들 돕는 거 외에 민간의 소비를 늘리는 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권혜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이게 지금 그 방금 나온 쿠폰은 크게 세 가지가 네.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동수당을 이미 받는 집들 같은 경우에 4개월 동안 달에 10만 원씩.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 주로 1급이 많죠. 네네. 그 받아가는 노인 일자리에서 받아가는 임금을 중에서 특정 얼마를 상품권으로 돈 대신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플러스 20%를 또 상품권으로 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또 현금으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제 현금을 차별 없이 전부 다한테 지급을 해서 그게 이제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그렇게 전부 다 나눠줬을 때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건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현금을 나눠주는 거고 상품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감염이 지금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이 그 돈을 받는데 나가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지금 저소득층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어떤 현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라는 건 아닌데,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디 식당에 가면은 나밖에 앉은 테이블이 없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나간 돈이 그 다 소비로 나올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근데 이게 아닌가. 어차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네네네. 되기 상품권도 때문에 있고, 그 예. 지역에서 쓰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 뭐 예를 들면 깡이라든가 이런 네네.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역의 소비가 될 것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쓰도록 된 거고, 그거를 이제 발행을 더 키울 수 있게 정부가 뭐 예산 지원도 하는 거고, 이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준다라고 되는 거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분들은 일자리도 상당히 그쵸. 어렵습니다. 예. 일용직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서 소득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소비 진작도 진작이지만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보조해주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점에서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샀습니다. 네, 저희 동네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써보려고 어디가 되는지를 쭉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걸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쓰냐. 근데 용처는 꽤 많아요. 병원, 약국 이런 데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 갈 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니까 병원이나 약국이나 혹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서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큰 데선 못 쓰고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린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실제로 써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된다고 써놨는데
된다고 써놨는데 안 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저 약국을 갔는데 약을 사야 돼서 이 제로페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페이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로페이가 되나요? 했더니 분명히 제가 되는 걸로 확인하고 그 약국을 갔거든요. 그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저희 제로페이 안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왜냐면 취재를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갔어요. 거기 분명히 주차장에서 제로페이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주차장에서 돈 받는 분이 제가 이걸 건네드렸는데 뭐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뭐지? 서울시 건데? 약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을 2조 4천억 원을 나눠주셔서 이게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는 마중물이 돼서 어차피 지역 식당도 대부분은 아니고 지역 식당도 포함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약국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가서도 쓸 수는 있는데 이거 실제로는 상당히 혼선이 좀 빚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저를 못 썼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같이 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냥 사실 수 있어요. 뭐 가지실 수 있어요라는 걸 넘어서 쓸 때도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 이슈 취재팀에서 예전에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거든요. 이게 군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되는 곳이라 그랬을 때 후배가 취재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봤었는데 보면 이 방금 말한 가맹점들 있잖아요. 가맹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거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맹점 가면은 뭐 어떻게 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맹점 숫자도 많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많이 나눠주면 이번에 좀 정비가 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범재 앵커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돼요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손님이 2명이나 와도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10%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지금 지원해서 더 많이 발행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계속 좀 찾아보려고요. 어디서 쓸 수 있나. 아직까지는 쓰는데 실패했는데 조금 더 찾아보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소비를 일부러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 키즈 카페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작은 키즈 카페가 동네에 하나 있는데 전화를 일부러 드렸어요. 하시냐고 며칠 전에. 그랬더니 전화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예 오픈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녁에 6시 반에 갔는데 저희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시간이 문 닫는 시간이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일부러 저희가 치킨까지 시켜가지고 막 일부러 더 먹고 현금을 드리고 나왔는데 3만 원 정도 드리고 나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오면서. 아니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문을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닫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근데 이 상황이 된 지가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인데 그 사이에 이걸로 문을 닫는 결정을 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던데 이번 주 제가 다니는 데는 아예 휴장을 문 닫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점을 안 돼. 폐점하는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데겠죠. 근데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예약제로 돌려서 문 여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된 사람만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녀보면 음식점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음식점들은 낫다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것 같은데 미정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제 미정원 가서 이제 저 미정원 언니 실장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편집해 주세요 언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들이 특별히 무서워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보내놓고 위장원에 와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머리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애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일을 하고 계신데 아 이거는 정말 손님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 언제쯤 오히려 저한테 이거 언제쯤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학교 안 가니까 애들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덩달아 소비를 안 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전전하고 근데 열고 닫는 시간은 혹시라도 오실까봐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 계속 수당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그대로 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한 마음에 또 여는 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번 말씀있지만 그냥 마트도 가고 일부러 일상생활을 좀 하고 소비를 좀 하려고 하는 뭐 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참 많이 얼어붙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 소비 쿠폰이라는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 해봤던 시도잖아요. 일본에서 했던 시도고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해봤던 시도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커머스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역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는 안 되겠죠. 지금 왜냐면 이커머스는 지금도 약간 그렇게 뭐 아니 그건 잘 네, 되고 있어요. 네, 그쪽은 오히려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저희가 맨날 그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20년이 뭐 전환의 해가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지금 보면 이커머스 쪽은 확실히 이번에 그쪽이 발이 확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프라이팬을 그렇게 오래 쓰진 않는데 비싸고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닌데 프라이팬을 또 살라고 그래갖고 제가 많이 태워 먹어서 프라이팬 하나 살라고 저는 이제 쿠팡에다가 이런 데 주문을 하는데 지금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다 품절이라고 떴더라고요. 뭐 프라이팬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른 배송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 보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배송이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 이커머스는 오히려 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활성화가 될 텐데 지역 상권이 가장 걱정이고 그렇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는 게 저는 뭐 맞죠. 모두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국회를 빨리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다들 그쪽이 지금 딴 일에 바쁘셔가지고 뭐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소비가 지금은 이제 멈췄는데 이제 앞으로 소비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지연 소비가 앞으로 더 조금 나아지면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월인데 3월쯤 끝나고 아무래도 따뜻해지면 뭐 이론은 있습니다만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좀 물론 이론이 있습니다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4월, 5월 정도 되면 특히 타격이 컸던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 지원 소비가 돼서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고 지금 추경의 가장 큰 바탕 중에 하나는 그때 확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을 넣는 건데 지연 소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공산품 같은 데는 해당이 될 텐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먹을 걸 내일 몰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여행이나 지금 최근에 뭐 제주도에 출장 간 제 근처에 지인이 있어 보니까 제주도가 15,000원 편도 제주도가 지금 있더라고요. 완전히 끊겼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만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쿠폰을 받는 분들은 아기가 있거나 혹은 그런 좀 어려운 분들 아니면 대부분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카드죠. 네. 그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한번 좀 또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체크카드. 그거는 이번 추경에 나왔던 건 아니고 이미 전에. 근데 이제 추경에 네.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네네네. 그 전통시장에서 쓰시면요. 소득공제 80%. 그러니까요. 근데 체크카드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전통시장 그냥 80%. 일반 신용카드로? 네. 체크카드는 60%. 그러니까 이런 데서 커피 사 먹어도요. 체크카드 쓰시면 60%. 그러니까는 체크카드는 원래 30이 되잖아요. 소득공제가. 근데 이제 6월까지인가요? 그거 3월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발표를 하고 이게 지금 원래 체크카드랑 그 신용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지 거기서부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허물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거죠. 된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소비 쿠폰보다 정말 그 돈 쓰는 쪽으로는 이게 되게 크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는 조금 땡겼거든요. 아니 땡기죠. 네, 땡겼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원래 기준 맞춰가지고 나중에 세금 돌려받는 게 의외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커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만 카드로 몰아 쓰기 시작하신다고 하면
원래는 15%인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는 원래 30인데 60, 그리고 전통시장에 쓰시면 원래 40인데 80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는 네, 이거는 괜찮다.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네. 2,400억인가 들어가요. 네. 예산이. 네. 2,400억이라는 게 이제 그 세금을 원래 쌓아놔야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2,400억 정도로 계산을 하던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드 긁어서 나중에 세금 돌려받는 금액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이상 써야 돼. 계산해 보면 네. 이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는데 이거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일단 일정 이상은 쓰셔야지 할 수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비율도 그런데 네.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쓰실 거면 느낌이요. 솔깃해, 체감이. 솔깃. 네, 체감이. 느낌이.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그 깎아줘 왔기 때문에 느낌이 없을 뻔했는데 네네. 이게 원래 30%였잖아요. 네. 작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했던 거는 30%인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예요. 70%를 깎아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일단 개별 소비세를 1.5%만 내게 되고 왜 부가가치세랑 몇 개 더 붙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값의 최대한 4%까지도 깎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차는 아무나 사는 거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이건 상당히 많이 깎아주는 아니 거니까요. 어차피 뭐 차를 네. 바꿔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기회가 되는 거죠. 자동차 쪽도. 네. 자동차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너무 오래 해와서 네.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별 소비세 인하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얘기를 하게 돼서 아유 솔직히 그때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다들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없어졌어?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네. 폭이 좀 커져서 조금이라도 뭐 만약에 그렇죠. 마음이 생각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팔리면 조금만 더 되면 그 정반 숫자도 좀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가 네. 조금 궁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보면은 미국 연준이 엊그제 0.5%포인트 쫙 끌어내리고 네, 물론 이제 네. 그러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래갖고 미국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동성 얼마나 그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재정 정책을 피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금융 정책, 통화 정책 순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좀 이런 것들이 조금 관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소비 쪽에 영향을 바로 재정 정책이 이제 공급 쪽이면 통화 정책이 소비 쪽이니까 네. 통화 정책이 딱 요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뒤에 붙여주면 물론 뭐 요즘엔 한국은행 금리 내리는 게 그렇게 크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금리 내리는 건 반드시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따라와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시계 처음 보는 시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처음 보다니요. 무슨 오래된 시계입니다. 왜 아 그래요? 갑자기 중요한 이 얘기를 소비를 하는데. 하셨나 해서. 예? 소비하셔야죠. 소비를 이게 오래전에 한 겁니다. 하나 이번에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 들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뭐 회의한다 안 한다 뭐 발표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있어서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그게 첫 번째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정부 재정 정책이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사람들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게 총력적인 것 같아요. 이 모 대기업 공장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걸 잘 듣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이것만이 잘 듣는 분한테 구내 식당에 그 엄격하게 서로 대화를 하지 말라 그랬대요. 밥 먹으면서. 묵묵히 밥만 먹어라. 네. 침 튄다. 그래가지고 첫날 그렇게 지침을 내린 첫날 얘기하는 걸 찍어서 공지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줬대요. 어디예요? 아니 그런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민감은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세워야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니까 이제 어딘지 알 것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두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그래도 같은데. 그래도 나름 이
너무 좀 비인간적인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다들 이제 민감한 거죠. 식당이 되게 조용하겠다. 아무 독서실이죠, 뭐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잠깐 약간 있어. 뭐냐면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막 탔는데 누가 말을 계속 큰 소리로 막 하면 약간 뭐라 그러지? 침 튀기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뭐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고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러다가 한번 나중에 큰 코 다치지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막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히지 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다들 되게 민감들은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이 민감도가 올라가서 한 2주 사이에 더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 마스크를 안 쓰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사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음식점 나가서 먹었습니다. 일부러 나가서 먹었는데 걱정돼서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인 아저씨하고 그 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두 분만 일하세요. 원래는 한 서너 명, 너댓 명 됐었는데 이제 개인 가게고 없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저는 걱정에 이 집 맛있는데 괜히 걱정했더라고요. 어제 갔더니 사람 많아요? 한 3분의 2는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앞에 왜 그 우거지 갈비탕이랑 그런 거 하는 집이 있는데 그랬더니 손님이 그 집은 인기가 많아서 그 집은 안 줄던데요? 근데 평소에는 비가 오는 날 거기를 가면 파전 있고 하니까 막 꽉 찼는데 그날은 한 3분의 1밖에 안 차셨어요. 근데 태어나서 먹어본 파전 중에 제일 맛있는 걸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거지 갈비탕을 딱 시켰는데 국물 거의 없고 재료 가득. 그러니까 요새 너무 이게 식재료가 빨리빨리 안 나가니까 요새 식당에 그럴 수도 가면은 있겠다.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원래 굉장한 실력자구나. 이 밑에 파전 밑에 크러스트가 싹 생겨가지고 시간이 있으시구나. 네, 너무 맛있게 이게 파전이 돼서 나온 그동안에 거예요. 급하게 구워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인기 있을 때는 이게 적당히 하고 나왔는데 별로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 크러스트가 정말 얇게 싹 생겨갖고 야, 나 태어나서 먹은 파전 중에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요새 좀 식당들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맛집을 가자. 평소에 줄 서던 맛집에 가면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집은 아직도 줄을 서는 집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 근처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속이 취소됐다며. 많아요. 아니 취소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던데. 근데 저는 그게 취소된 건가? 공포를 너무 가지지 말자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한 3월 정도까지는 확 하고 잠잠히 지고 그 다음에 진짜 무브온 하는 게 더 길게 봐서는 안전할지도 모른다. 왜냐면 사실 4월까지는 이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 의사들은 초기부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때 제가 2월에 들었을 때도. 그리고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게다가 지금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이 걸렸다. 근데 그건 저는 뭐 공기중 감염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요새 저는 솔직히 마스크는 안 쓰고 다니는데 요새 손은 엄청 씻거든요. 이게 그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누른 버튼을 그 여자분이 누르고 얼굴 어딘가를 만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실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무슨 노래방에서 전방에서 걸렸던 사람이 확진이 나왔는데 그 다음 타임에 들어온 사람이 확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모든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적이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냥 추정인 거죠. 추정이죠.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 그 얘기는 그거는 그렇게 옮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네. 팀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랬나요? 그때 그걸 네. 엘리베이터 안은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튀잖아요. 튀면 버튼이나 손 난간 여기에 묻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그거를 짚고서 얼굴을 만지면 입에 닿거나 이러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시켰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얼마나 실제로 그게 맞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는 거를 되게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뭐로 누르냐면 자동차 키, 뭐 아니면 핸드폰 끝에 아니면 립스틱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누르시는 분도 있어요. 손 안 대려고. 카드로 누르시더라고요. 카드로 끝으로 계속 누르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리고 저는 제 물건도 핸드폰 이런 것도 그 손에서 다 닦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최재형 기자가 그때 리포트를 했는데 그 취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그냥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손으로 누른 다음에 손을 씻으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손 씻으면 돼요. 근데 카드나 네. 핸드폰, 열 차키 안 땄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차키를 내가 또 만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이렇게 당장은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 이렇게 쿡 찌르면 내 손에 안 묻는 것 같지만 요거 묶고 넣고 뭐 이러다 보면 옮을 수 있으니까 손을 넣고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의사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꾸 뽀얀 거 탑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아니 그게 왜냐면 지금 내가 아니 이거는 좀 경계를 자꾸 넘어가요 맨날 뽀얀 거 탑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경제 활동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냥 짧고 굵게 딱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길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네. 과연 그런 또 다시 뽀얀 거탑의 영역이지만 네. 과연 그렇게 짧고 굵게 끝날 수 있는 이게 병이냐 그 얘기는 또 다른 의견들도 많아서 근데 글쎄 막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좀 저는 오히려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요새 겪는 일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의 위기 속에서 뭔가 성격들이 나오고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읽은 글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체국 앞에서 줄을 섰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어떤 아주머니 분이 자 그러면 제가 네. 손에다가 번호를 써드리겠다. 번호표를 나눠주기 전에 하도 새벽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고생하지 말자고 해서 이제 번호표를 써줬는데 나중에 다시 모였는데 같은 번호인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써준 분이 글을 써준 분이 이 그 자기의 필체가 맞는지를 확인해봤더니 여자분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맞다고 막 이제 난리를 쳐서 막 거의 두 분이 싸우기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는데 이 글자를 써준 분이 그러면 내 걸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갔대요. 근데 이 다른 분들이 그래도 당신이 고생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해서 하나씩 빼서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남의 번호 훔쳐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가지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떼서 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좀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뉴질랜드 같은 데도 온도가 굉장히 낮지 않은 겨울이 아닌 데서도 지금 이게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걸리는 걸 보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거라는 걸 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야, 끝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문 닫아 잠그고 이렇게 있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우리가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위험을 줄여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아니면 제가 요새 자영업자들 아까 음식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집은 잘 되는 집이고 딴 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님 저녁에 멍하니 앉아 계신 가게도 있고 뭐 아까 키즈카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려워요. 말은 왜냐면 이렇게 하지만 그 공포를 예. 사실은 말 몇 마디로 지울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굳이 말하자면 저는 사실 마스크도 안 쓰고 요새는 예의상 쓰고 마스크도 안 쓰는 편이고 손을 깨끗이 씻지만 사실 거의 좀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다가 경로를 알 수 없게 걸린다고 하면 일단 제가 회사에 끼칠 손해라든가 지금은 그렇죠. 예, 예. 이게 너무 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하다가 어쨌든 확진자가 줄지 않고 뭐 계속 좀 이렇게 수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 우리끼리도 우리끼리인데 글로벌하게 우리가 너무 배제가 돼버려요. 지금 벌써 우리를 입국 제한하거나 입국 금지하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 근데 이런 날 너무 많고 근데 한국의 지금 네. 우리나라의 상황은 네.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퍼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구 경북의 상황이 근데 대구 경북은 그런데 90%고 거의 90%는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여기서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오고 거기 너무 있는데 많다 그건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중국이랑 가깝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굉장히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일단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어쨌든 세계는
우리를 지금 커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빨리 줄이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확실히 확산세가 좀 아주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짧고 굵게 좀 이렇게 감염을 좀 막고 이렇게 서로 약간은 어쨌든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지금 필요하지 손성욱 않나. 기자가 저희와 생각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게 아니라 확진자 숫자가 네.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발표네. 아니 저는 계속 취재와 관련된 카톡이 오고 있어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네. 걱정돼서 하는 저도 얘기고 진짜 권혜리 빨리 기자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도 네. 맞죠. 맞고 그건 뭐 이 2차 감염, 3차 감염을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거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늘어난 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그렇죠. 예, 있는 신천지라는 거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건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감염을 좀 막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부 이제 뭐 종교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에서 약간 그런 네. 식의 전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당분간 진짜 이번 주 다음 주 뭐 아니면 3월까지는 그런 식의 추가 감염으로 인해서 그 약간 더 확산되는 그 약간 그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보고 놀랐으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하면서 확 또 위축이 되거든요. 소비 심리도 그렇고 위축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당분간은 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뭐 필요 없을 것 같아도 좀 쓰고 또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이제 빠른 회복 그다음에 확진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통한 우리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무역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열흘 정도 바짝 네, 바짝. 할 필요는 있고 바짝은 마스크 쓰고 좀, 다니시고 뭐 네. 딱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네. 이제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덜컥덜컥 겁이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뭐가 어떻게 발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숫자가 나왔는데 갑자기 훅 늘었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저처럼 겁 많은 대부분의 분들을 놀래키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돼야지 경제도 뭔가 이렇게 한 발이라도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지난주 게 저희 생각을 그 뭐 방송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많이 좀 남겨주셨어요. 근데 뭐 저희 회사가 왜 그러냐는 뭐 글도 있었고 뭐 근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경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을 했던 거고 마스크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고 경제의 속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네. 어떤 하나의 사례였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부터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저는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쥐어줄 거냐라는 문제가 결국 사람들의 심리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게 소비와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거지. 이게 무슨 뭐 너네는 왜 정부를 까기만 하냐. 글쎄요. 그걸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떤 진영 논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네. 얘기를. 이건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고 이 사람들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더 겁을 먹고 덜 먹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도 줄을 이틀 동안 서봤지만 앞뒤에서 되게 수근수근대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분들한테도 정치적 성향이 뭘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와서 뭐 몇백 명이 적어도 30분 몇백 명이 아니죠. 10만 장이니까 뭐 그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30분씩만 거기서 소비를 해도 그게 얼마고 경제적인 그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보면은 낯이 익은 아이디가 좀 있잖아요. 제가 보다 보면은 근데 저희한테도 자주 댓글 남겨주시고 많이 피드백 주셨던 그 라칼리파님이 네네네. 말씀하신 걸 보고 좀 대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인 건 맞고요. 게다가 우리처럼 평소에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정말 우리보다 더 이제 그쪽은 이제 패닉이 시작돼서 앞으로 우리보다 더 어렵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곳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워낙 많고 정말 되게 진단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밝혀진 확진자가 많은 것도 많은 게 분명은 해요. 근데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지금 김범수 선배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거, 뭐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 쿠폰 내가 어디서 쉽게 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게 병이 번진데 근데 마스크가 필요하대. 근데 나는 없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는 좀 미리 살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다가 이거는 사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마스크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2월 5일 날 매점에서 고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기재부에 물어봤던 게 왜 우리는 이거 매점에서 고시로 이번에 괜찮겠느냐라고 했던 게 그때 이미 좀 약간 중국 주변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그때 선배도 얘기했던 타이완 같은 데서는 좀 약간 정부가 수매해서 좀 이렇게 미리 나눠주고 하는 조치들 좀 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교란의 상황이 먼저 우려되는 상황인가가 저도 그때 이미 2월 5일 날 기재부 질문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드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었던 것이고 그거는 국회를 통과하고 이럴 필요가 네,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오해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매점에서 국회하고는 마스크랑 전혀 상관이 관계없는 없어요. 문제죠. 매점에서 네. 고시도 한다고 하자마자 그 다다음 날이니까 바로 시행이 가능했고 사실 이번에 마스크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거의 하루 만에 결정해서 다음 날부터 시행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좀 너무 지금은 분명히 특수 상황이 맞고 좀 지연된 게 아닌가. 좀 약간 시기를 놓친 것들이 있지 않았는 건가에 대해서 저희는 경제부 기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뭐 이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것만 보려고 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 부분은 뭐 국회가 반대하고 시간을 끌어서 정부가 언제든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근데 네. 마스크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네,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불필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진 같은 경우나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소비를 하고 일상적으로 과연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라는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미국이랑 우리는 완전히 같지 않은 게 미국은 정말 뉴욕 같은 정도, 뉴욕이나 뭐 이 정도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진짜 이 밀집도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긴 마스크 하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미국은 이 감염병에 있어서도 약간 대처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 그 정부에서 계속 그 권유했던 걸 보면은 본인이 기침을 하면 마스크를 쓰시라고 했어요. 근데 뭐 병원 갈 때 마스크를 쓰시라고 했고 그런 정도였지 다 쓰시라고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정부나 어떤 뭐 의료진들이나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아니, 처음에 손 네. 씻기와 마스크가 기본이라고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쓰라고 했어요, 사실. 네. 근데 하루에 그런 1000만 장을 만드는데 네.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쓸 수 있냐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에 대해서 너 아프네. 아픈 사람이 왜 나와서 돌아다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문화적 차이거나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죠. 우리도 이번 경우 전까지 마스크 그렇게 폭넓게 안 썼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1000만 장을 찍어내는 나라에서 5천만 명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던 것이 가능한 일인가? 유지 가능한 사실 일인가? 정확히 말하면 질본 수칙,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한 수칙으로는 본인이 기침을 하면 마스크를 써라. 병원을 갈 때는 마스크를 써라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정말 명문화된.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왜 기사에서도 요새 밑에 붙이는 거기 있는 거고 말로는 질본을 제외한 다른 뭐 사람들이 다 사실 마스크와 손 씻기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질본 수칙은 지금도 그렇게 돼 있긴 해요. 네. 질본 수칙은 병원 갈 때, 뭐 사람들 많은 데 갈 때, 뭐 접촉을 해야 될 때, 네네네. 이럴 때 그 KF94를 쓰고 보통은 뭐 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초반에 저희도 그래서 방송을 되게 세게 했잖아요. 손 씻기와 마스크, 손 씻기와 마스크.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도 수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수급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1000만 장을 찍어내는 나라에서 80%를 수매를 하든 100%를 수매를 하든 사실은 5천만 명에게 모두 씌워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게 무슨 이 정부를 깔라고 막 뭐 소재를 찾다가 마스크를 들고 와서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글쎄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달한 사람이 뜻을 잘못 전달했다면 그 사람의 저의 잘못이고 뭐 그러겠지만 좀 아쉽긴 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경제가 어떻게 좀 잘 돌아가고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뭐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된 부분에 됐다면은 좀 이번엔 좀 아쉽습니다. 뭐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손성욱 기자는 아까부터 굉장히 표정이 굳어 보이는 거 보니까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제가 댓글을 오늘은 정신없어 못 보고 네네네. 왔는데 그 뭐 마스크라는 단어와
지금 또 그 반대쪽에서 이제 신천지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저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방금 경북 봉화에서 또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 조짐이 있어서 아유, 글로 그래요? 저희 지금 후배들이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보고가 들어와서 예, 취약 지역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이죠. 그런 요양원 데들이 같은 데들.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비해야 될 것들은 더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많이 판단이 엇갈릴 텐데, 지금 하여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서로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 데이터를 참고를 한다니까.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중국 유일한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기 데이터라고 때문에. 생각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랑 그 감염률, 뭐 이런 예를 들면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이 계속 생길 텐데, 요번에 한국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제 뽀얀 거탑 영역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중국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과학적인 기록들이 남겨질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끝내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치 팟캐스트도 아니고 그럼요. 다른 팟캐스트도 아니고, 이게 선거 앞둔 시점이라서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서 이제 이게 자꾸 물론 그렇게 그쪽으로 소비되죠. 넘어가는 네, 그렇게 부분이 소비될 수 있어요. 뭐 저기 돌발 영상이 올렸다가 이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 그 이제 그 통합당 쪽에서 브리핑할 때 뒤에서 뭐 이거 잘 버티면 돼, 이게 뭐 괜찮아, 뭐 이런 아 진짜로? 멘트가 마이크에 녹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알아서 생각할 수 봐야겠네요.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자꾸 어느 쪽으로 끌고 가서 네. 공격의 대상 혹은 방어의 대상 이렇게 이제 너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경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경제에 부담이 되고 경제 위기가 되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어느 쪽에 이게 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누굴 공격해서 누구를 씹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거였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안 했죠. 우리 즐거운 얘기 하자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난주에? 원래 이번 주에 즐거운 우리 얘기를 스팅 얘기 하는데 좀 발랄하지 않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짐 페터스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네, 저도 그분도 생각 굉장히 못했는데 예리하셨네요. 재밌더라고요. 예. 네. 뭐 빨리 좀 날씨도 좋아지고 네. 따뜻해지는데 꽃도 피는데 마음 놓고 여성분들 화장하시고 마스크 안 발랄하게. 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좀 화사하게. 환경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요새 꽃 그림을 이렇게 꽃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저걸 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지난 때가 주말에 정말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날씨였고, 네, 네, 정말 평소 같았으면 아마 소비가 확 올라갔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 그 네. 벚꽃 축제 이런 거 하면은 또 바글바글한 네, 한데. 산천에는 좀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아, 산천에는. 많이 나오세요. 네. 지난 주말에도 공원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대요. 네. 이게 바깥에는 이렇게 공기중 감염이 네. 아닌 걸로 지금은 아니죠. 돼 있으니까 공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대요. 저도 공원은 정말 근데 또 편안하게 공원에 또 나오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또 아이, 그런. 멀잖아요. 멀잖아요. 제가 미국처럼 멀잖아요. 정말 진짜 LA처럼. 이 아니, 높아심 그러니까 이게 겁이라는 예.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 다음 주에는 진짜 우리 다음 주에 좀 의도적으로 좋은 거 좀 찾아와 보자. 밝은 얘기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경제, 의도적으로. 경제 얘기 중에.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뭐 벌칙을 좀 정하죠. 난 이번 주 했으니까 봐줘요. 안 돼요. 하나 아니 이번 주도 이번 주지. 우리 그런 것도 안 봐줍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는 좀 즐거운 얘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